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건강정보백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의 혈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혈관은 그저 피가 흐르는 단순한 통로가 아닙니다. 혈관은 심장이 뿜어낸 피를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 길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이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장기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깨끗한 강물에 오염 물질이 쌓여 탁해지듯 우리 혈관도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리 없이 찾아오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고지혈증과 그로 인해 망가지는 혈관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히 혈관에 쌓인 끈적한 기름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생 함께할 혈관, 더 늦기 전에 미리 관리하고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혈관에 쌓이는 찌꺼기는 우리가 흔히 기름때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끈적끈적하게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액이 흐르는 길을 점점 좁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태를 의학적으로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혈액 속에 지방이 과도하게 많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의 수치가 높아지는 것이 포함됩니다. 무서운 점은 고지혈증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혈관 안에 기름때가 쌓이는 과정은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아예 아무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35년째 내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계신 65살의 송지연 원장님께서는 최근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의 유형이 눈에 띄게 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고혈압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고지혈증 환자들이 훨씬 많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60대와 70대 어르신들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절반 이상이 혈관 수치가 좋지 않게 나온다고 하니 고지혈증은 이제 우리 사회의 심각한 건강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혈관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혈관이 아무런 신호도 없이 조용히 막히다가 갑자기 심장이 멎거나 뇌혈관이 막혀 말을 못하거나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한 질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혈관은 왜 이렇게 더러워지고 막히는 걸까요? 고지혈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생활 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식습관입니다. 혈관이 더러워지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특히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은 혈관에 기름때를 쌓이게 하는 주범입니다. 63세 남성 환자분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죠. 정년 퇴직 후 아침 산책을 꾸준히 다니시던 분이었습니다.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지만 식습관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평소 삼겹살, 튀김, 라면, 국물을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산책을 다녀온 후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이 막혀 뇌졸중으로 진단받으셨습니다. 이처럼 기름진 음식은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나이와 운동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몸속에 만성염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만성염증은 혈관벽에 손상을 입혀 혈관을 더 쉽게 막히게 만듭니다. 또한 은퇴 이후에는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운동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관 건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스트레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혈관 건강을 해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이며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몸속의 염증 반응도 증가하여 혈관에 더욱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 송지연 원장님은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데 있어
약물 치료만큼이나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혈관을 스스로 회복하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혈관 청소에 좋은 음식을 드세요. 혈관을 더럽히는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중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관 내 염증을 줄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좋은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늘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춰주며 혈액이 굳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다른 주목해야만 할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리코펜은 혈관에 쌓이는 기름때를 녹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트랜스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 튀긴 음식, 그리고 과도한 염분이 들어간 짠 음식, 설탕이 많은 음료수와 디저트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물을 많이 마시고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물은 우리 몸의 혈액과 혈관을 청소하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하루에 1.5일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고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심장 박동수를 높이는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등과 근육을 강화하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충분히 자고 스트레칭을 하세요. 충분한 수면은 혈관을 포함한 우리 몸 전체를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혈관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생합니다. 또한 매일 틈틈이 하는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벽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거나 오랜 시간 앉아 있을 때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70세 여성 환자분 중에는 뇌졸중으로 재활 치료를 받은 후 음식과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병원에서 알려준 대로 기름진 음식을 끊고 혈관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셨습니다. 또한 매일 가벼운 산책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혈관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삶의 활력까지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혈관 청소는 단순히 몸의 수치를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되살리는 과정입니다. 혈관은 우리 몸의 생명줄입니다. 이 생명줄을 깨끗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우리 몸의 생명줄인 혈관 건강과 고지혈증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 더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언급했던 혈관 청소 삼총사, 바로 등푸른 생선, 마늘, 토마토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이 세 가지 재료는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자연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이 재료들이 왜 혈관 건강에 좋은지, 어떻게 요리해서 드시면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의 식탁에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건강한 혈관을 위한 여행을 떠나볼까요? 등푸른 생선 바다의 오메가3. 여러분 혹시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등푸른 생선이 왜 혈관에 좋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이 오메가3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필수 지방산으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만 합니다. 등푸른 생선은 이 오메가3가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혈액 속의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액이 끈적하게 굳는 것을 막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혈관 벽에 쌓이는 염증을 줄여 혈관을 보호하고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좁아지고 막힌 수도관에 강력한 세정제를 뿌려주는 것처럼 오메가3는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등푸른 생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고등어, 꽁치, 삼치, 정어리,
청어 등이 바로 이 등푸른 생선에 속합니다. 특히 고등어는 바다의 볼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가가 풍부하고 우리 식탁에 가장 자주 오르는 친숙한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 맛있게 먹는 법. 등푸른 생선을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리 방법입니다. 튀기거나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오메가3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건강하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등어 구이가 가장 쉽고 맛있는 방법입니다. 고등어의 소금 간을 살짝 하고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거나 아주 소량만 둘러서 굽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하면 기름 없이 바삭하게 구울 수 있어 더욱 건강합니다. 고등어를 구울 때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면 비린 맛을 잡고 비타민C를 보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꽁치조림. 꽁치는 통조림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무, 양파, 김치 등과 함께 꽁치를 넣고 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을 넣어 조리면 맛도 좋고 영양도 만점입니다. 꽁치의 풍부한 칼슘과 오메가3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뼈 건강과 혈관 건강에 모두 좋습니다. 3. 삼치구이. 삼치는 고등어보다 살이 부드러워 소화가 잘 됩니다. 삼치에 간장 양념을 발라 구우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르신들도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삼치구이에 생강을 함께 곁들이면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몸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4. 고등어 김치찜. 푹 익은 김치와 고등어는 환상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고등어의 기름이 김치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고 김치의 유산균이 소화를 돕습니다. 끓는 물에 고등어와 김치를 넣고 푹 익히면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신선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입 후에는 최대한 빨리 드시고 남은 생선은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메가3를 보충제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가장 좋은 것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마늘 동맥경화 예방의 1등 공신.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마늘. 마늘은 그저 음식의 맛을 내는 양념이 아닙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알리신이 바로 마늘이 슈퍼푸드로 불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혈액이 끈적하게 뭉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혈전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여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마늘의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는 혈관을 보호하고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는 데도 기여합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을 때 알리신 성분이 가장 풍부하지만 특유의 매운맛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늘은 어떻게 조리하든 그 효능이 사라지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거의 모든 요리에 들어갈 만큼 활용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드시기 위해서는 맛있고 건강한 방법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 꿀절임. 마늘을 깨끗이 씻어 찜기에 넣고 살짝 찌거나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려줍니다. 소독한 유리병에 찐 마늘을 넣고 마늘이 잠길 만큼 꿀을 부어줍니다. 뚜껑을 닫고 일주일 정도 숙성시킨 후 하루에 12알씩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꿀의 달콤함 때문에 마늘의 매운맛이 중화되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마늘을 편으로 썰어 올리브유에 볶아 드시면 좋습니다. 올리브유는 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마늘의 효능을 더욱 높여줍니다. 볶은 마늘은 밥 반찬으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맛있습니다. 마늘 간장 조림. 마늘을 통째로 넣고 간장, 물엿, 물을 넣어 졸여줍니다. 마늘 장아찌와는 또 다른 맛으로 밥 반찬으로 아주 좋습니다. 조린 마늘은 쫄깃한 식감과 달콤 짭짤한 맛으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흑마늘. 마늘을 통째로 찜기에 넣고 장시간 숙성시켜 흑마늘을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흑마늘은 특유의 마늘 냄새가 적고 항산화 물질이 더욱 풍부해져 건강에 아주 이롭습니다. 흑마늘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 면역력 증진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마토 혈관을 맑게 하는 빨간 보약.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된다는 속담.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속담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토마토의 빨간색을 내는 성분은 바로 리코펜입니다. 리코펜은 항산화 작용이 아주 뛰어난 성분으로 우리 몸속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없애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리코펜은 혈관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혈관 벽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줄여줍니다. 또한 토마토의 풍부한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어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리코펜은 기름과 함께 익혀서 드실 때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요리에 넣어 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부터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팔방미인입니다. 토마토 볶음. 가장 쉽고 간단하게 리코펜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토마토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넣고 살짝 볶아줍니다. 마늘을 함께 넣어 볶으면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토마토 주스. 토마토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 껍질을 벗긴 후 믹서기에 갈아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설탕 대신 꿀을 조금 넣고 올리브유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 함께 갈면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 토마토를 볶다가 달걀을 풀어 함께 볶아줍니다.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에게 아주 좋은 요리입니다. 달걀의 단백질과 토마토의 비타민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합니다. 토마토 스튜. 토마토를 깍둑 썰기 한 후 양파, 버섯 등 다양한 채소와 함께 푹 끓여 스튜를 만듭니다. 닭가슴살이나 소고기를 함께 넣으면 더욱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따뜻한 토마토 스튜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줍니다.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 실천이 중요합니다. 등푸른 생선, 마늘, 토마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재료는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고지혈증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데 왜 혈관이 더럽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은 유전적인 요인, 스트레스, 노화 등으로 인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식습관은 물론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까지 함께 병행하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식탁에 등푸른 생선, 마늘, 토마토를 자주 올려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건강한 삶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혈관 청소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에 기적을 불러올 것입니다. 저희 건강정 보백 채널이 여러분의 건강에 작은 불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